그럴 때 있죠? 이 모든 걸 어떻게 혼자 해결해 나가나 할 때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걸 스스로 혼자 헤쳐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의 공 또한 모두 제 것이겠죠?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에서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해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오늘부터는 제3장 지금 공장식 농장에서는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장식 농장에서는 저녁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고기가 살아있는 동물이었을 때 어떤 일을 겪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오늘날의 도시와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간 아닌 동물과의 가장 직접적인 접촉이 식사 시간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동물을 먹음으로써 그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사실은 다른 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실마리이며 우리가 동물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식용으로 사육되는 동물의 사용과 학대는 관련 동물들의 숫자만 따져보아도 다른 종류의 학대를 크게 앞선다. 매년 미국에서 만도 1억 마리가 넘는 소, 돼지, 양이 사육되어 도축되며 가금의 경우는 무려 50억 마리가 넘는다. 이는 약 8천 마리의 조류들, 대부분 닭들이다. 이 페이지를 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동안 도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바로 이곳, 즉 우리의 저녁 식탁, 가까운 슈퍼마켓 또는 푸주간에서 전대미문의 다른 종에 대한 대규모 착취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살아있는 동물 학대에 무지하다. 가게나 식당에서 식품을 사거나 먹는 것은 오랜 학대 과정의 종착점이다. 최종 제품 외의 나머지 과정은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다. 우리는 깔끔한 플라스틱 꾸러미 안에 담겨있는 고기와 가금을 구입한다. 이 상태에서는 동물들이 좀처럼 피를 흘리는 법이 없다. 이러한 꾸러미를 보고 있노라면 살아 숨쉬고 걸어다니며 고통받는 동물이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도 그 자체가 고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은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몇 가지 이유에서 어린 양의 다리라고 하였을 때에 그 본질을 파악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쇠고기를 먹는다고 하지 황소, 거세 황소 또는 암소를 먹는다고 하지 않으며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지 돼지를 먹는다고 하지 않는다. 쇠고기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기만적이다. 미트, MAT는 원래 고형 음식 일반을 지칭하는 단어로 오직 동물 고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용례는 아직도 넛 미트, 견과의 살과 같은 표현에 남아있다. 넛 미트는 플래시 미트, 살코기와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듯한데 이를 그냥 미트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이처럼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미트를 살코기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사실상 살코기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용어적 기만은 음식의 유래에 대한 우리들의 훨씬 뿌리 깊은 무지라는 빙산의 일각일 따름이다. 농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상상해보라. 축사, 우리는 헛간, 꽁지를 치켜 세우고 걸어다니며 지켜보는 수탉 앞에서 뜰을 파헤치고 다니는 암탉들, 들판에서 젖을 짜기 위해 되돌아오는 암소들, 과수원에서 코로 땅을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암돼지와
새끼 돼지들이 꽥꽥거리면서 암돼지 뒤를 활기차게 쫓아다니는 모습을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통적인 이미지에 부합하는 목가적인 농장은 이제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농장을 이익지향적인 산업화된 도시생활과는 동떨어진 기분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농장 동물들의 생활을 고려해보는 사람들은 소수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현대적 동물 사육 방식에 대해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이 과연 고통 없이 도축당하는지 의문을 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길에서 한가득 가축을 싣고 가는 트럭을 따라가 보았고, 그리하여 농장 동물들이 극도로 과밀한 조건에서 수송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나 소박하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생 동물이 생존 경쟁 속에서 감수해야 하는 고난을 겪지 않으면서 가축들이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수송되어 도축되는 것은 이러한 생활에 불가피하면서도 간결한 마무리라고 믿고 있다. 이는 편의적인 추정으로 현대 축산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우선 축산 운영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사람들의 몫이 아니다. 대기업의 출현과 일관 작업 생산 방식의 도입으로 지난 50년 동안 축산은 농업에서 농업 관련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러한 과정은 한때 농부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가금 생산 지배권이 대기업이 획득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50개 대기업이 사실상 모든 가금 생산을 지배하고 있다. 계란 생산 분야를 예로 들자면 50년 전에는 대형 생산업자가 암탉 3,000마리 정도를 사육했는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50만 마리 이상의 산란 닭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장 큰 곳은 1,000만 마리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소규모 생산자들은 대규모 생산 방식을 수용하거나 이를 그만두어야 했다. 농업과 무관했던 회사들은 세금 혜택 또는 다양한 이익을 얻기 위해 대단히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가 되었다. 그레이 하운드사는 현재 칠면조 고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당신이 먹는 쇠고기 구이는 존 행콕 상호 생명보험사가 생산했거나 소 사육에 투자하여 10만 마리 또는 그 이상의 소를 수용할 사육장을 지은 10여 개 석유회사 중 하나가 생산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그들과 경쟁해야 하는 생산자들은 식물, 동물, 자연과의 조화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오늘날 축산업계에서는 경쟁이 벌어지며 거기에서 채택되는 방식은 비용 절감과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이제 축산이라 하면 공장식 축산을 의미한다. 동물들은 저가의 가축 사료를 고가의 고기로 전환시키는 기계처럼 처우되며, 영농민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전환 비율이 좋아질 경우 어떤 기술 혁신이라도 기꺼이 채택하려 할 것이다. 이 장의 대부분은 공장식 축산법과 그러한 축산법이 동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덤덤하게 서술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이 장은 공장식 축산하에서는 동물들이 태어나서 도축될 때까지 비참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차 언급하지만 동물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잔인함과 사악함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반대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서술하려는 축산법은 이 책의 다른 곳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태도와 편견이 논리적으로 적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인간 아닌 동물을 우리의 도덕적 배려의 범위 밖에 두고 그들을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사물같이 다룰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앞의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농장과 그 상황에 개인적 관찰을 근거로 내용을 기술해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했더라면 극단적으로 열악한 농장을 고작 몇 번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적이고도 편견이 담긴 내용을 서술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축산업의 가장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업 관련 잡지와 전기 간행물 등에서 내용을 뽑아왔다.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 가축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폭로하는 기사는 축산 잡지에서 살펴볼 수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이 동물들이 겪는 고통이 민감한 사안이 되어 업계의 관심을 끌게 된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사실 축산 잡지는 동물의 고통 자체는 관심이 없다. 물론 동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관행을 피하라는 기사가 간혹 실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는 동물들이 고통을 겪을 경우 체중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장주들에게 가축을 도축장으로 끌고 갈 때 가급적 살살 다루라는 충고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상처가 난 고기의 가격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유로 동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라는 권고는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 없다. 영국에서의 집약적 축산의 실태를 선도적으로 폭로한 동물기계의 저자 루스 해리스는 수익이 계속 날 경우에는 자신이 잔인한 처우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물론 이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축산 잡지가 보여주는 태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축산 잡지를 통해 가축들이 처한 상황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일부 영농인들이 절대적이고도 제한 없는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동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또한 채택되고 있는 새로운 축산 방법과 기술, 이러한 기술로 야기되는 문제점들도 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가축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이때 잡지로부터 얻은 정보는 오늘날의 축산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한편 동물해방운동의 압력에 응답으로 가축의 복리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점차 농업 관련 잡지나 수의학 관련 잡지에 다수 게재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관한 몇 가지 사례에 눈을 돌림으로써 공장식 축산을 더욱 명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많은 동물들은 공장에서 죽어가겠죠?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인생은 로비다입니다. 이 말은 개그맨 이경규 씨가 예전에 많이 하셨던 말씀이죠. 아부는 평소에 해야 하고 모든 관계에서의 로비는 필수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칭찬을 가미한 립서비스이든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든 말이죠. Y뉴스 외전 87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88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